안녕하세요.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셀리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최근 들어서 이 셀리디 주가가 아주 갑작스럽게 급등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급등하는 이유가 이 회사가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바이오 신약 개발에서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뭐 임상 단계의 보고서가 나왔다거나 이게 직접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과 연결되면 그나마도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이 회사가 뭐 기술적으로 어떠한 진전, 기술의 발전, 또 아니면 특허 이런 부분에서 발표를 한다 할지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조만간 있을 그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한 하나의 뭐 미끼랄까요?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지금 셀리드에 대해서 보시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플랫폼 이게 이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뼈다구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기술인데요. 이걸 갖고 이제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국가 과제로 연구 개발만 하고 있는 단계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백신을 만드는 데 적용했다는 것까지는 아직 가지 못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이지 개발된 기술을 갖고 상업화하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가야 될 허들들이 있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회사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1분기 기준으로 작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, 그러니까 1분기 기준이죠.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유동자산이 107억이 있고 이 회사의 유동부채가 108억이에요. 즉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그 갚아야 될 돈은 108억인데 지금 당장 이 갚으라는 부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은 107억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1억인 상태입니다. 근데 이렇게 재무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상자 외에는 아니면 뭐 은행에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뭐 전환사채나 그 BW 같은 주식 관련 채권을 발행하든지 신규 자금을 외부에서 갖고 와야 되는 상태죠. 왜냐면 이 회사가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회사 1분기 실적만 보시더라도 매출이라고는 위탁생산 CMO 쪽에서 1억 한 3억 정도 발생한 게 이제 전체 매출액의 거의 전부고요. 그나마도 전년도에 뭐 재작년이죠. 재작년에 4억 8천했던 게 다인데 그나마 작년에는 퐁당하고 쉬고 올해 다시 또 3억 1,400을 매출을 일으킨 겁니다. 근데 이 뭐 한 분기에 그 판관비만 15억 정도 나가고 경상 연구개발비만 9억이 나가는 회사가 3억 매출에서는 못 버티죠. 이건 계속 기업 가치가 없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지금 1분기 매출은 이렇고 지금 영업 손실이 24억이 발생했고 단기 순손실은 32억이 발생했는 상태입니다. 이런 식으로 가면 올 연말이 되면 이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다 떨어지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 타이밍에 유상증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. 그리고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21.20%입니다. 이게 이제 주주수는 많아도 온 가족들이 다 임원으로 그러니까 주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특수관계인들 최대주주하고 하면 그 본인이 갖고 있는 15%가 다인 거죠. 자. 요번에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. 750만 주를 발행을 하고 109억을 시장에서 조달해 가고 있는 거죠. 근데 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요번에 주주구 배정하는 이 구주주 배정일 이게 청약일인데요. 8월 1일과 2일이 얼만큼 구주주가 청약에 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9일날 얼만큼의 납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실권주 쪽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. 지금 주당 가격은 1462원이기 때문에 지금 5천원대 가격하고는 꽤 큰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주들이 청약에 응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. 이렇게 해서 그 실권주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에서 이제 일반 공모를 통해서 이제 조달을 해서 바로 주식을 받자마자 보유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시장에 때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처럼 5천원대만 버텨주면 이 유상증자에 응한 투자자들은 꽤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지금 현재 셀리드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매매는 1.5% 전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.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막 급등한 거는 이게 급등하게 된 이유가 따지고 보면
뭐 천 원대부터 출발해서 지금 5천 원대까지 올라선 건데요. 이렇게 된 이유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109억 원의 이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뭐 호재성 재료들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뜬 것 같긴 한데,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오노일가 쪽이나 이런 쪽에서 주식을 샀다 할 수도 없는 게, 이렇게 주식 살려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. 근데 그렇게 꽤 많이 들어가는 돈이 있으면 굳이 그 남들한테 손을 안 벌려도 되죠. 주당 가치도 희석되는 판에. 하여튼 요번에 이런 주주배정 후 유상증자를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진짜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는 그 까딱까딱한 사이까지 돼 있기 때문에, 특히나 이제 바이오 업체 같은 경우 수익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우선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어느 정도 회사가 그 신뢰가 있고 성장성이 있고 이런 부분을 높이 받고 있다면 은행에서 그냥 대출로 쉽게 그냥 돈을 끌어다 쓰죠. 그리고 안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화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같은 CB나 BW를 발행해서 시장에서 뭐 목돈을 자금을 뭐 받아간다든가 그랬을 텐데, 그럴 투자자들도 없기 때문에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이 불확실한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. 이건 이 마지막 기회인 거죠. 마지막 기회.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셀리드의 주가는 한 2년 동안 계속 흘러내렸습니다. 그러다 이번에 유상증자를 앞두고 나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건데요. 이제 급등하는 이유는 뭐 누군가 샀기 때문에 올랐긴 했겠지만, 이게 결국은 109억이라는 자금이 유상증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랄까요?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게 된 게 최저가, 그 사상 최저가를 찍고 난 이후에 주가가 급등했다는 점, 그리고 바로 그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한다는 점, 이런 점을 딱 보시면 셀리드가 아무리 좋은 호재성 재료를 내놓는다 해도 당장 이 뭐 대규모 그 계약금을 받고 라이센스 아웃을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, 기술 개발을 갖고 발표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그 향후 이제 유상증자 성공을 통해서 들어오는 109억 원을 개발비로 써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,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다행이지만 돈을 버는 건 다음에 일이 될 겁니다. 그 말뜻은 지금 당장은 R&D, 그 연구개발을 위한 돈을 마련하겠다고 유상증자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요즘 같으면 이제 신약 개발하는 과정이나 이럴 때 개발해서 갖게 되는 기술들을 뭐 전임상이든 임상이든 그 기술 단계에서, 개발 단계에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판단해서 이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될 수 있겠다 싶으면 자신들이 계약금을 대고 또 임상 비용을 대면서 그걸 라이센스 인해서 가져갑니다. 근데 그렇지 않고 라이센스 아웃을 제대로 이 다국적 제약사에 하지도 못하고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기술이 향후에 임상 3사까지 갔을 때 성공할 거라는 그 확신이랄까요? 그런 것도 굉장히 낮은 것이죠.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셔서 바이오 업체들 대응하실 때는 좀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뭐 단기적으로 뭐 이벤트, 솔직히 이거 최저가까지 간 다음에 이렇게 급등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 최저가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진짜 심장이 진짜 그렇죠. 심장이 아주 그냥 쪼물쪼물 할 겁니다.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. 이게 일반적인 기업들 투자하고는 이 바이오 업체들, 특히나 이 유상증자 같은 것을 바로 코앞에 두고 하는, 그러니까 자금력이 떨어져가는 이 업체를 앞에 두고 이런 공격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거나 하는 것들은 대단한 강심장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셀리드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했다고 해서 뒤늦게 추격 매수해서 잡으면 대부분 다 상투에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왜냐면 이게 제3자 배정, 그러니까 그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됐든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됐든 이 자금을 회사가 그 시장으로부터 조달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뭐 그런 호재성 재료나 그런 것들 당관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가가 오랫동안 흘러내립니다. 그 1년 동안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고 2년 동안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고, 그 바이오 업체가 실제로 돈을 벌려면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기술력을 외부 기관에 의해서 그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그 계약금과 러닝 로열티를 받거나, 아니면 진짜 인삼 상사까지 가서
그 신약을 개발을 해내서 그거를 이제 거대 제약사와 함께 유통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R&D만 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어렵죠. 여기서 이제 성공해서 이제 뭐 완전히 뭐 그 암젠이나 미국의 되게 유명한 그 고혈압 약을 만들어서 그냥 세계적으로 그냥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만들어서 아주 대박을 친 그런 업체나 아니면 요번에 모더나 코로나처럼 이런 그 전 지구적인 위기에 대응해서 이제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떼돈을 번 이런 모더나 같은 이런 그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로 성공하는 것은 진짜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더 어렵죠. 그런 종목 찾는 건.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출신들 그런 뭐 석사 박사하고 교수까지 하신 분들이 창업한 그 헬릭 스미스 우리나라 바이오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옛날에 바이오 매드로 상장을 했죠. 그 회사도 결국은 임상 3상에서 실패해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시장을 통해서 한 1, 2조 원인가 돈을 조달해 갔는데도 실패를 했고 결국은 회사를 머니게임하는 놈들한테 팔아먹었습니다.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바이오를 갖고 성공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.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가 갑자기 급등한다고 해서 거기에 추격 매수해서 잡는다? 대단히 위험한 걸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런 부분들 잘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 주가가 오르는 데는 오르는 이유가 있고 주가가 떨어지는 데는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. 항상 그 주가를 움직이는 도인을 찾아서 매매를 하시면 그 손해보다는 수익이 더 많은 그런 기회를 가지면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